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22일, 23일 U23 아시안컵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대 대한민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앞선 경기와 다른 경기 운영 방침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고 골을 넣기 위해 측면 위주의 공격을 풀어나갔던 일본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스시타카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겠다. 더군다나 상대가 빠른 패스워크에 휘둘리는 모습도 보였기에 쇼타와 요타로, 사토 등을 앞세운다면 득점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의 화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실점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걸려있지만 향후 있을 일정도 고려했을 땐 100%의 전력을 꺼내 들 수 있을 것이다. 조 2위로 향할 경우 조 1위가 확정된 카타르를 만난다. 껄끄러운 상대인 만큼 대한민국은 조 1위 자리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다만 수비진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상대의 패스워크에 휘둘리며 공격수의 박스 안진입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이러한 플레이에 강점을 두는 전력인 만큼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이영준의 발끝이 날카로운 상태고 엄지성이나 강성진도 개인 돌파 능력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괜찮다. 화력을 갖춘 두 팀의 맞대결이다. 그렇다고 한쪽으로 쏠린 단독 득점 가능성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서로 사이좋게 주고받는 무승부 형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페이플레이 점수에 우위가 있는 대한민국이 조 1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랍에미리트 대 중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랍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압둘라, 아딜, 발루시로 이어진 삼각편대는 상대 수비진과의 물리적인 대립 구도에서 속도전이나 1대1 돌파 시도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자원들이다. 더군다나 이번 중국전에선 기존의 선수비 후 역습 방식이 아닌 맞불을 놓아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간이 크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중국은 B조에 포함됐던 게 아쉬울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아직 골이 없지만 생각보다 공격 전개 능력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2차전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득점에 근접했던 상황도 여러 차례 만들어냈다. 특히 매끄러웠던 공격진의 연계 능력도 돋보이는 상황인데 아랍에 충분히 통할 가능성도 있겠다. 최전방에서 압두에리의 활약도 눈부셨는데 득점은 없었지만 비등비등한 전력인 아랍의 골문을 열어 젖히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랍의 득점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중국이 이번 경기를 통해 골을 넣어 1승이라도 챙겨 대회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인데 1, 2차전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공격 전개 능력이라면 아랍의 단독 득점 가능성도 열어둘만 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대 이라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주전들의 휴식을 부여하는 로테이션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상대의 공세에 맞불을 놓기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의 운영 방침을 내세울 것이다. 알리오하니, 나세르 등이 이번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들은 역습 상황 시 이라크 수비진과의 물리적 대립 구도에서 속도전을 이겨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다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의해 볼 소유권을 잃어 실점으로 이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이라크는 무조건 대량 득점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태국이 대량 득점으로 타지키스탄의 승리를 따낼 경우 이기더라도 이라크의 8강 진출 가능성은 무의로 그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커 보이기에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자심과 마슬루이, 카나니 등이 모두 골맛을 본 상황인데 태국전을 상기해 봤을 때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올 경우 뚫어내지 못하고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다. 한 수위의 전력인 사우디가 이러한 전략으로 나올 경우 이라크가 승리하더라도 대량 득점 양상으로 향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사실상 사우디가 100%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기다. 이라크의 우위를 점쳐봐도 될 것이다.
다만 이라크는 승리하더라도 골득 실차까지 염두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량 득점을 위해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사우디가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에 이라크가 이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라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태국 대 타지키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국은 무리한 공세를 취하기보단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점 없이 승리를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상황은 나쁘지 않다. 상대가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된 전력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태국의 진영에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1위선 포에이피마이, 토사닛, 키릴탱 등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타지키스탄은 이번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다. 8실점으로 독보적인 대회 최다 실점 1위 팀인 상황인데 상대 공격수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두 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 태국보다 더 강한 공격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선 1위차전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섰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소이로프, 하일로예프 등이 골맛을 봤음에도 태국의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뚫고 대량 득점을 차지하기엔 어려움이 따라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단독 득점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는 매치업이다. 타지키스탄이 패하더라도 골을 넣을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는 경기다. 다만 태국의 수비력만 봤을 땐 이라크도 뚫지 못한 상황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태국이 적은 역습 기회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